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.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. 어젯밤에 사실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. 그냥 이제 시장은 특별한 일 없는데 그냥 오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뭐 그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. 이 어젯밤에 이제 이 재료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뭐 긴축 속도 조절론 기대감이 있다. 이러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재료는 이제 FOMC 의사록이 재료가 된 거겠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FOMC 의사록에서 뭐 특별히 새로운 게 나왔냐? 그렇지도 않아요. 그냥 맨날 하던 이야기 했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또 했을 뿐입니다. 근데 이제 이미 FOMC 의사록 공개되기 전부터 미국 증시는 오르고 있었고 그 전날부터 오르고 있었고 그 전날부터 이미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시장은 오르고 싶었는데 상승할 만한 뭐 눈에 띄는 재료 없나 이러면서 두리번 쳐다보다 보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마침 어젯밤에 의사록 공개가 된 거죠. 그래, 저 의사록 저거를 재료로 해서 상승시키자. 뭐 요렇게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상승 마감했다. 근데 뭐 그 핑계는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를 핑계로 댔는데 사실상 이제 특별한 재료 없이 그냥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의사록 내용 잠깐만 뭐 살펴보자면 요거예요. 긴축 속도 조절론 이야기했다. 상당수가 이런 내용이고요.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만약에 어젯밤에 이제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고 싶었다면은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것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발발발 떨었겠죠.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시장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적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야 이거 비둘기파적이다 이거 이러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고 뭐 일부는 좀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일부는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하고 있고 근데 아무튼 이 연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긴축 속도 조절을 좀 하긴 하는데 인플레가 아직 어찌 될지 모르니까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인플레가 꺾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없습니다. 연준 의사록을 봐도 아직까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질 않았어요. 이제 인플레가 꺾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기존의 추세대로 계속 가긴 가는데 이제 그 악셀 페달을 밟는 각도가 좀 줄어든 거죠. 악셀을 옛날에 풀악셀을 밟았다면 지금은 이제 살짝 각도를 좀 그 각도를 좀 덜하게 한 거죠. 그러니까 풀악셀이 아니고 약간 속도를 좀 늦추는 정도로 좀 천천히 가자. 뭐 이 정도 이야기 한 거죠. 하여튼 아직까지 전반적인 뭐 큰 흐름, 뭐 인플레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는 가운데 그죠? 하여튼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융시장 분위기도 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. 그런 와중에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41년 전 오일 쇼크 수준이다. 이거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고 저런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다. 뭐 요런 악재들도 있고요. 뭐 중국 베이징 상하이가 준봉쇄됐다. 코로나 때문이죠. 뭐 요런 내용들 악재죠. 이런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. 이건 뭐 사실 당장은 상관없는 뉴스이긴 한데 지난번에 그 영국 파운드와 박살 날때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있었죠. 그때 이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사실상 해결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여전히 뭐 119조가 인출되는 등 좀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네요. 하여튼 여전히 어떤 이런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 주 추세가 뭡니까? 주 추세 인플레는 계속되고 있다. 그래 인해서 긴축은 계속되고 있다. 다만 긴축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다. 인플레 속도가 뭐 지금 약간 둔화됐다. 이 정도 흐름으로 좀 가고 있죠.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은 뭐 추세 전환을 이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아직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고 뭐 해결된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. 하여튼 지금 보여드린 뭐 이러이러한 악재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런 것들도 악재가 있고 또 호재는 또 그 호재로 볼 수 있는 건 인상 속도가 둔화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호재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야 악재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안 빠지냐 혹은 호재가 나왔는데 왜 시장이 안 오르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재료들 뭐 오른다 내린다 뭐 호재든 악재든 간에 전부 다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재료들이란 거예요.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재료가 없습니다. 이렇다 할 뭐 새로운 신선한 재료가 있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이 뭐 어떻게 할 텐데 CPI가 지난번에 7.7% 발표되면서 이게 가장 신선한 재료였죠. 이게 가장 신선한 재료였고 이거 이후로 지금 어떤 재료도 없어요.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.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
옛날부터 나왔던 소식이긴 해요. 그리고 뭐예요? 이건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것도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, 전염병 이것도 뭐 사실 시장에 반영된 거고, 크레딧 스위스 이런 것도 뭐 시장에 반영된 거고, 비트코인 악재 뭐 이런 것도 시장에 반영된 거고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관성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고 있다, 이렇게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. 기존에 올라오던 힘이 있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. 화물차들이 브레이크 밟으면 한 번에 설 수 없잖아요. 쭉 밀려가다가 정지거리가 한참 되지 않습니까? 이 거리가요. 약간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. 브레이크가 밟았는데 잘 안 듣고 그냥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여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. 올랐네. 말도 안 된다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시고, 뭐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도망가면 되잖아요. 다음에 베팅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. 어젯밤에 뭐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됐는데, 하여튼 대부분 다 이렇게 상태들이 좀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재료이긴 해요. 보시면 뭐 유로존에서 뭐 다양한 PMI들이 발표가 되는데 50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. 물론 뭐 예상치보다는 다 상회를 하긴 했는데, 지금 예상치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다 50 아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. 뭐 50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 빠집니다.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랫동안 빠졌잖아요. 그죠? 그 예전에 2달 가까이 빠졌잖아요. 2달 가까이 빠지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2달 빠지고 나서 한 달 동안 반등하고 있잖아요. 2달 빠지는 사이에 이미 뭐 PPI가 안 좋고 뭐 CPI가 안 좋고 뭐 PMI가 안 좋고 이런 게 다 반영이 된 거라고요. 이미 이 사이에요. 물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한 달 오르는 사이에 긴축 속도 조절론이라든가 뭐 각종 호재들이 있죠. 뭐 호재들이라고 할 건 사실 특별히 없는데, 하여튼 긴축 속도 조절론, 긴축 우려 완화 이런 걸로 인한 상승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태이긴 하죠. 하여튼 뭐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,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, 뭐 고용 지표는 뭐 그럭저럭 괜찮고, 어디 갔더라? 뭐 일부 뭐 안 좋은 지표들도 있고요. 그 건설 쪽 지표 뭐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것들도 있고, 그리고 어디 갔더라 어젯밤에 제조업 PMI 이런 것도 이제 50 아래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. 그 제조업 PMI도 지난번에 50은 넘었었는데 47.6 나오면서 굉장히 안 좋긴 해요.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지금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, 하여튼 고용 시장이 좋다 이러면서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,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경제 지표들 발표된 게 어젯밤에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. 하여튼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. 근데 이런 게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, 시장은 하여튼 기존에 올라가던 그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려 올라가고 있다. FOMC 의사록을 재료로 활용해서 그걸 이제 호재라는, 그 FOMC 의사록에 나와 있는 그걸 재료로 활용해서 시장이 올랐다. 이렇게 핑계대서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은 종목들이 올랐죠. 그죠? 어젯밤 국제유가는 급락했으니까 에너지 섹터만 제외하면은 뭐 다 올랐습니다. 그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뭐 그래서 특별한 거 없어요.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시장이 뭐 조용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, 그래서 4천 완전 돌파한 척 했죠. 4천 돌파한 척 했으니까 레벨업 됐어요. 이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8거래일 동안 힘을 모았으면 이제 급등 폭등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급등 폭등을 안 하고 일단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이것도 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인데, 하여튼 그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, 일단 차분하게 올랐다. 이렇게 조금 오르면은 빅스가 많이 죽게 돼 있습니다. 변동성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거든요. 엄청나게 많이 크게 급락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굉장히 좀 슈팅성이, 안 그래도 어제부터 좀 이거 슈팅 아니냐 싶은 상황인데, 좀 슈팅이 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어떤 라인들 20 부근까지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S&P라든가 뭐 미국 증시들은 이제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이 일단 별로 그렇게 그 상승의 이면을 보면은 좀 별로 그렇게 내용이 막 좋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어젯밤에 시장은 비록 상승 마감을 했는데 연속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,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좀 잘 봐야 되겠어요. 레벨업 되긴 됐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는데, 이게 좀 미래가 좀 안심하긴 좀 어려워 보인다. 저항을 돌파한 척 했지만 그런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 좀 너무 좀 그렇다. 약간 좀 언더슈팅 기가 좀 다분하죠.
그래서 하여튼 이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개인적으로 뭐 이미 어제 말씀드렸죠. 이런 지지선이 있으면 지지선에 터치 안 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보통 이런 지지선 또 한 번에 이런 언더슈팅을 통해서 이런 거 붕괴시켰다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긴 했죠. 하여튼 이 부근에 왔으니까 이제 좀 잘 보긴 해야 될 때고요. 그렇다고 지금 UVXY나 뭐 이런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할 수 없죠. 없어요. 언더슈팅이긴 언더슈팅인데 의미 있는 매수세 보이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고요. 괜히 그 UVXY 이런 거 사셨다가 털리지 마시고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위쪽으로 올라가면 신호 나오면 하시면 돼요. 하여튼 근데 뭐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시장의 상승이 조금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한다.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레벨업 됐다.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.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. 반등 더 이어질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요. 11,780을 결국 돌파 한착을 했습니다. 돌파 한착했고 이제 뭐 어떤 박스권 상단이라고 한다면 한 11,900 정도가 이제 박스권 상단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박스권이긴 해요.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은 뭐 딱히 할 말 없다. 뭐 이미 박스권이었고 어제도 박스권이었고 오늘도 박스권이다. 박스권 돌파 한착 할지 여부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하긴 강해요.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. 하여튼 뭐 빅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정말 강하죠. 이 뭐 5%, 7% CPI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이 장대 양봉 거의 훼손도 하지 않고 지금 또 올라가려는 모습이거든요. 그렇다면 굉장히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&P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이렇게 된 이상 거의 뭐 4,120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. 이렇게 가능성 열어놓으시면 되겠고 나스닥도 그래요. 나스닥도 나스닥은 일단 박스권 상단 돌파 한착 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뭐 별 이야기 안 할게요. 하여튼 뭐 이런 모습입니다. 불안불안하긴 합니다. 뭐가 오르긴 오르는데 오르더라도 이게 그냥 기분 좋게 오른다라고 봐주기가 좀 그런 뭔가 좀 하여튼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 뭐 결론을 뭐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제가 불안한 건 이런 점이에요.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불안한 건 이런 점입니다.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하네. 야, 달러가 좀 강해야 되는데 달러가 약하네. 이런 게 이제 제 입장에서 좀 신경 쓰이긴 해요. 아직까지는 어떤 저도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막 내긴 좀 뭐한데요. 일단 이런 모습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죠. 그죠? 이 증시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사실 치명적인 겁니다.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뭐 다른 위안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다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유로화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. 이런 점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인데요. 전저점 자리 부근까지 와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온 거죠.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하면은 그래도 뭐 다중바닥형이니 쌍바닥이니 이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붕괴돼서 이제 와장창 레벨 다운하면 이제 계속 아래로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. 뭐 물론 지금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은 뭐 음봉이고 하락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주긴 봐주는데 일단 뭐 전저점 자리가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이 자리를 뭐 극복한 건 아니고 완전히 이 자리를 깬 건 아니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.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점과 고점 연결한 선을 그어보면은 급속히 지금 달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우리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. 진짜 집중해서 좀 잘 봐야 돼요. 이미 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어떤 그런 라인은 깬 거예요. 여기 전저점이 아니고 지난번에 직전 고점 자리요. 108, 107 이런 자리를 이미 오래전에 깼단 말이에요. 오래전에 깼는데 이제 깨고 나서도 지금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.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되나 이걸 이제 기다렸는데 이번에 보시면 회복을 하다가 말았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계속 해봐야 된다고요. 달러가 힘이 좀 많이 빠졌네. 이런 거 좀 우리 좀 일단 계속 아직 이거 보고 뭐 어떤 결론을 내리긴 좀 뭐하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달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. 이 정도 이야기 뭐 드리면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시장이 긴축 완화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위기가 잡혀갔으니까 금리는 하락했겠죠. 장기물 금리가 하락하면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 역전폭이 갈수록 이렇게 심화가 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저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
경기 침체 신호다. 이게 41년 전 5.19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. 뭐 요런 모습이 더욱더 심화가 되겠죠.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면서요. 뭐 이런 모습들.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. 그죠?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역전이 확대되는 역전폭이 커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증시는 계속 오르긴 올랐어요.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이제 증시가 개박살 났던 게 기존의 역사죠. 그죠?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뭐 제가 결론을 내리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, 그냥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중요한 라인을 뭐 제가 들고 있는 뭐 자산들의 중요한 라인을 어떻게 한 거 아니고,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장단기 금리 차 같은 거 뭐 그래도 한 번만 뭐 체크해 보자면요, 뭐 이렇다고요. 뭐 3개월물 금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네, 마이너스 0.6, 굉장히 크게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야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긴 될 텐데, 하여튼 글쎄요,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채권 시장은 문제가 많다. 이거는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그런 큰 문제가 눈에 보이는 거다. 이렇게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뭐 조만간 언젠가 정상화가 되긴 되겠죠. 언젠가 아마 되긴 될 거예요.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죠. 시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. 어떻게 3개월 돈 빌리는 거하고 10년 돈 빌리는 거하고 금리가 역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? 그죠? 비정상적인 건 반드시 정상으로 회귀하긴 회귀할 겁니다. 근데 이제 시간 문제죠. 시간 문제. 언제 그렇게 될 거냐. 그래서 일단 뭐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이죠. 네.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그 국제유가 이런 거 하락했습니다.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, 지금 이제 달러가 요즘 약하단 말이에요. 달러 약하면 유가 오르기 쉽죠. 근데 이 달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가가 하락했다는 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밤에 그 G7하고 EU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달러 65에 70달러를 고려하고 있다. 요 오늘 발표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점들이 국제유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 증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. 맨 처음에 이미 그 FOMC 의사록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했다, 이런 게 좀 눈에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라고요. 유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런 오늘 밤에 뭐가 발표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긴 한데,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서 안 달란 모습이긴 해요. 이렇게 보면요. 그래서 지금 전저점 부근을 이제 깨지는 않고 있는데요. 하여튼 근데 깨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깰 분위기죠. 깰 분위기예요. 이 부분이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다. 여행적으로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전저점 싸움 할 예정입니다. 이 자리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또다시 아래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겠죠. 그리고 뭐 어떤 뭐 기술적 분석에서 뭐 하락 N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지금 뭐 120달러, 150, 거의 120달러부터 빠지기 시작했죠. 120에서 거의 뭐 70몇 달러까지 빠지고 나서 지금 반등, 뭐 거의 뭐 92달러, 93달러까지 반등 나오고, 이제 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겠어요? 저 밑에까지 빠질 수 있겠죠. 이런 점들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그 국제유가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 보면은 확실히 어떤 그죠? 그 연준이 기대 인플레를 잘 꾹꾹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. 하여튼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. 이 정도 내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. 한국 증시 볼 건데요. 반등시 매도 전략이죠. 뭐 반등시 매도 전략, 아직까지 언제까지 320이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상승폭이 조금 좀 커갖고, 이제 오늘은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, 이제 뭐 오후 3시 반에 봤는데 이렇게 마감이 돼 있다. 그러면 이제 이 급락 위험은 뭐 많이 사라졌다,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풋옵션이 사느냐 죽느냐, 이제 그 문제인데요. 풋옵션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폭락 위험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풋옵션이 죽는지 사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만약 풋옵션이 살아날 것 같으면 오늘 최소한 양봉으로 마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하락 마감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, 풋옵션이 양봉이라도 마감을 해주면 오늘 여기 어딘가에 전저점 부근인데 매수세를 보여주기만 한다면은, 그래도 어떤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뭐 계속 싸워가지고 하방 경직성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. 하여튼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된다, 최소한. 그래야 이 코스피의 폭락 위험은 계속 갈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그 코스피가 폭락 위험을 졸업할 수 있는지, 아니면 이 폭락 위험을 아슬아슬하게 계속 갖고 갈지, 뭐 이런 여부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직까지는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. 아직까지는요. 중요한 라인을 돌파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, 320이 뭐 넘지도 못했다,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.
다만 이제 뭐 그게 오늘이냐 내일이냐 뭐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뭐 진입을 해야 되냐 뭐 청산을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뭐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320이 넘기 전까지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 숟가락씩 얹어 가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딱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습니다. 뭐 1040에서 1050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, 일단 뭐 그 부분까지 올라왔어요. 뭐 최소한 1050 돌파한 척 하면은 안 됩니다. 이거는요. 1050 돌파한 척 하면 안 된다. 1050 돌파한 척 하면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안 된다. 이런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,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분명히 약하죠.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약하고 유로화는 굉장히 강하고, 근데 이제 반면에 보시면 이제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추세가 아직도 좀 강한 편이란 말이죠. 그래서 아직까지 좀 고민이 좀 많이 된다고요. 야, 달러 인덱스는 약한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굳건하다 비교적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도 하여튼 어디선가 이제 또 하방 경직성, 그 어디에선가 또 하방 경직성을 또 확인하고 나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겠죠. 뭐 눌림시 매수 관점입니다. 아직까지 이것도요.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가 중요한데 뭐 또 어쨌든 이런 자리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일단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별히 이상한 거 뭐 그런 거 없고요. 하여튼 뭐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. 뭐 삼성전자도 그쵸?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어디 못 넘어갔잖아요. LG에너지 솔루션도 반등시 매도 전략 어디 못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스피 종합이고 뭐 다우고 이런 뭐 다우지수고 이런 걸 볼 필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. 어차피 우리가 베팅하는 거는 그죠,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뭐 매매를 하는 거는 한국 증시에 뭘로 매매하시겠어요? 뭐 대부분 ETF나 뭐 선물 이런 거 하시잖아요. 근데 왜 코스피 종합을 봐요? 종합 볼 필요 없어요. 종합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상품하고는 그다지 뭐 물론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, 근데 그 종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. 하여튼 중요한 매매의 기준은 선물 지수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죠. 아니면 뭐 코스피 200 현물 지수로 보시거나 이걸로 보시거나 하셔야지, 종합은 뭐 별로 그렇게 볼 필요 없다. 대표성이 조금 떨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우 지수 그런 것도 좀 그만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. 다우 지수 그거 30종목 임의로 골라갖고 산출한 지수인데 다우 지수가 미국 증시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.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최소한 대표성 있는 지수라면 500 종목은 돼야죠. S&P 500. 아니면 요즘에 시장에 그 올해 버블의 대장이 IT 기술주였으니까 IT 기술주들이 IT 빅테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스닥 100 뭐 이런 거는 대표 지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다우 30개 종목을 임의로 꼽아가지고 그건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다우하고 뭐 코스피 종합하고 뭐 하여튼 종합 지수들은 웬만하면 볼 필요가 없어요. 코스닥도 보려면 코스닥 150 지수를 봐야죠, 그죠? 코스닥 150 지수를 봐야지 코스닥 종합을 왜 보고 있어요? 종합 같은 건 하여튼 별로 볼 필요 없다. 대표성 있는 지수를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거냐 명확하게 정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